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측정기예요. 측정기는 지금까지 중요한 거를 다 했어. 필터에 의해서 값이 막 바뀐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죠. 지금 막 계산해보고 하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채가 어떻고 막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 도표 보고 하는 거에서 도표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찾아내는 거 보니까 이제 필터는 다 이해했어.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남아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파라메타라는 거는 이제 측정 실습하면서 할 거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좋아. 뭐, 그래, 다 그렇게 했는데, 컷오프가 어떻고, 뭐, 필터가 어떻고 했는데, 그럼 이제 측정을 몇 미리를 할 거냐. 어떤 제품에서 몇 밀리미터를 측정을 할 거냐라는 거는 지금 얘기를 안 했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작물에 얘가 접촉을 하는 거야. 얘가 촉침이고요. 요 뾰족한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트래버스 유니트라고 한 게 아까 요게 이상적인 진직 데이텀. 여기 된 거고, 얘를 따라서 요 픽업이라는 것이 요렇게가 한 덩어리로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필터를 보내서 여기 이제 컷오프가 있죠. 그래가지고 측정 결과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요 부분, 요 안에 데이텀이 있는 거야. 얘는 이상적으로 가공된 직선이다. 그리고 여기에 촉침이고, 요 촉침이 아래로 움직이면 그 움직임 값을 요 안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요것이 한 세트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요게 촉침인데 요게 데이텀이에요. 요게 데이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X축으로 이동을 하면서 Z값의 변화량, 요 촉침이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Z값의 좌표를 계속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낸 그 좌표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제품이 없다. 그러면은 얘가 요 촉침이 이상적인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요 촉침이 움직이는 궤적은 마찬가지로 이런 그냥 직선이 될 거예요. 아래 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공작물이 있으니까 이 공작물의 표면 거칠기만큼 얘가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움직인 양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결국은 공작물의 거칠기가 되는 거죠. 왜냐, 공작물이 없으면 얘는 직선으로 움직일 테니까. 기계가 간단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냥 아래로 움직이는데, 요 아래로 움직인 양을 요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감지를 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읽는 방법이 우리 전기 마이크로미터처럼 여기 LVDT라는 거, 요게 지금 LVDT, 우리 전기 마이크로미터 실습했죠? 똑같은 원리가 있고, 아니면은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감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만. 우리는 요것만 보고, 여기는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거는 안 보이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얘가 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데이터를 감지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요 촉침에 요 접촉되는 요 촉침의 형상하고 요 반지름도 요게 다 ISO 표준에 정해져 있다. 그 측정값 비교할 때 촉침 몇 밀리짜리 썼냐? 2마이크로, 5마이크로, 10마이크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컷오프 얼마 썼는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그럼 측정을 몇 미리 했는데 몇 미리 한 거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몇 미리 측정했는데 요걸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값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촉심하고 컷오프까지는 했는데 몇 미리 측정했는데는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촉침의 형상이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이거 확대를 해서 그려본 건데 여기에 요거 이건 원형인 거죠.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런 원형인데 요 반지름이 아까 5마이크로면 2마이크로, 5마이크로, 10마이크로 있었죠. 요게 예를 들면 5마이크로메타. 그러니까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는 2마이크로메타로 측정했는데 상대방은 5마이크로메타로 측정했으면 상대방이 더 작게 나오겠죠. 표면 거치기가. 내가 측정한 것보다. 왜냐? 덜 들어가니까.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게 지금 그 내용이야. 요 까만 거는 2.5. 점선은 12.5 마이크로메타로 요 촉심의 반경이 측정을 했다고 하면 까만 거보다 당연히 점선이 요게 12.5 마이크로메타라고 했으니까 더 둥글둥글하게 나오겠죠. 형상이 2.5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하면 요 까만 것처럼 나오는데 12.5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하면 거의 얘가 뭐 이런 형상이 나오니까 실제 그래프, 실제 거칠기를 거의 반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촉심 반경을 얼마로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럼 얼마로 쓰는 게 좋으냐? 그거는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그 회사별로 이제 표준화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 쓰면 돼. 그리고 가공결의 수직 방향으로 이게 가공결이란 말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측정해야 이런 거칠기가 나오지. 만약에 비스듬하게 측정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거칠기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진원도 측정을 했을 때 진원도 측정 방향으로는 아무리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도 거칠기를 알 수가 없어. 왜냐? 거칠기를 측정하려면 이쪽 방향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 우리 진원도는 이렇게 측정했잖아. 그죠? 그래서 간혹 그런 질문을 받아요. 거칠기, 그러니까 진원도 측정기에서 컷오프 UPR을 뭐 막 1500 이렇게 놓으면 형상이 가칠가칠하게 나오던데 이게 표면 거칠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건 표면 거칠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가공결의 수직 방향이 아니고 이 가공 결 방향으로 쟀기 때문에 이렇게 잰 거예요. 그거는 진원도 측정기는. 그죠? 이렇게 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몇 미리를 측정할 거냐는 알 수가 없어. 몇 미리를 측정하자 라고는 왜 알 수가 없냐면 컷오프를 얼마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몇 미리를 측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봐봐요. 컷오프를 2.5mm를 선택했어. 그러면 얘가 걸러내는 그 파장의 기준 파장이 이게 2.5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측정 자체를 예를 들면 측정을 요만큼만 했어. 요만큼만. 측정은 뭐 한
0.5만큼만 했어. 그러면은 컷오프를 기준으로 걸러내라고 했는데 컷오프 하나도 못 미치는 값을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컷오프 필터링이고 어떤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컷오프 길이만큼은 최소한 측정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 길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기준 길이, 영어로는 샘플링 랭스라고 표현했는데, 이론적으로 할당된 최소 길이인데, 이 최소 길이는 컷오프 값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그 최소 값을 컷오프 값하고 같은 값으로 정했어요.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하고 의미는 다르지만 몇 밀리냐는 그 측정하는 길이, 컷오프라는 길이하고 기준 길이의 길이는 같다. 지금 이게 그런 의미예요. 기준 길이의 뜻은 이론적으로 할당되는 최소 측정 길이가 기준 길이고, 그 기준 길이를 설정하려다 보니까 그 최소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성분의 파장과 같거나 그것보다 길어야 된다. 성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파장, 요게 컷오프란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준 길이는 최소한 컷오프만큼은 측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준 길이를 컷오프 값하고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다르지만 길이는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가끔 야, 컷오프나 기준 길이랑 그게 같은 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의미는 전혀 다른데 단지 길이를 같이 쓴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하고 기준 길이가 같은 뜻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뜻이 아니고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 길이를 기준 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겼어.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최소한 길이 하나만 달랑 측정해가지고 값을 계산하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측정해가지고 좀 뭔가 데이터를 신빙성 있게 계산을 하자라고 해서 평가 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평가 길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 길이 한 개만 가지고 측정을 하면 신뢰성이 저하돼.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 길이 몇 개를 연결해 가지고 실제 평가에 사용되는 길이, 이거를 평가 길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기준 길이하고 평가 길이하고 컷오프의 관계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봐. 그냥 괜찮아, 편하게. 컷오프가 이제 화장을 걸러내는 건데 어. 그 화장의 길이도 다 크거나 같아야 그게 기준 길이고, 어. 평가 길이는 평가할 때 쓰는 건데 기준 길이의 반배 해야 합니다. 네. 오, 박수.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컷오프라는 것은 어떤 파장을 기준으로 형상을 구분하는 기준 파장이다. 근데 그 기준 파장보다도 더 짧은 거리를 측정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이 기준 파장인 컷오프만큼은 측정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최소 길이가 기준 길이다. 그리고
기준 길이 하나만 가지고 딸랑 계산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기준 길이 몇 개만큼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거칠기를 표현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 거칠기 평가에 사용되는 길이라 해서 평가길이다라고 정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그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난 평가 길이를 기준 길이 몇 개를 가지고 평가 길이를 할 거냐? 그거는 각자 선택을 하게 돼 있어. 그 제품에 따라서 더 신뢰성 있게 하고 싶으면 뭐 평가 길이를 더 길게 할 거고,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기준 길이 5개 측정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뭐 평소에 쓰는 거를 계속 몇 개 이렇게 표현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5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요거 하나, 요게 기준 길이야. 컷오프라고 같은 값이라고 그랬죠. 컷오프하고 기준 길이 분명히 의미는 다르지만 값만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측정을 하면 불안정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7개 했네요. 이거를 평가 길이라고 해요. 요거는 L, R, L, N.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실제 측정을 할 때, 측정기가 시작하면, 측정기가 어쨌든 가속을 하면서 가다가 일정한 속도로 쭉 가다가 또 정지할 때 감속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뒤 쪽에 형상에 약간 왜곡이 생겨. 그래서 요만큼을 더 측정하는 거예요. 뒤로 요만큼, 앞으로 요만큼. 요게 2분의 기준 길이야. 그래서 실제 측정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 요거를 이송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길이에는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송 길이가 있다. 기준 길이는 측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 평가 길이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실제 표면 거칠기를 계산하는 길이, 이송 길이는 앞뒤의 왜곡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측정기가 조금 더 이동한다. 그래서 실제 측정기가 이동하는 길이.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면 되고요. 이송 길이가 필요한 이유는 왜곡. 그죠? 이거 왜곡하는 거는 제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평가 길이보다 이송 길이가 길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때 필터, 거칠기 필터냐 파상도 필터. 근데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칠기 필터를 쓴다 그러면 계속 거칠기 필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컷오프 얼마를 줄 거냐, 평가 길이. 평가 길이 몇 밀리미터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기준 길이가 있으니까 기준 길이 몇 개만큼 측정할 거냐 이렇게 줘요. 왜냐하면 그냥 밀리미터로 주면은 나중에 평가 길이 나누기 하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몇 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심 반경 요거에 의해서 형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습할 때 보면 얘가 물어봐. 필터는 뭘로 쓸래요? 거칠기 필터 쓸래요? 파상도 필터 쓸래요? 그 다음에 컷오프는 얼마를 줄래요? 여기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자기가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길이는 컷오프에 몇 개만큼 할래요? 그 다음에 예비 길이. 예비 길이는 앞으로 뒤로 측정이 돼 움직이는 거리죠. 그래서 전체 몇 미리만큼 갈래요? 픽업. 촉진 방향은 얼마를 쓸래요? 이런 것들 이제 측정이 세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드웨어에 관계되는 거는 한번 측정하면은 다시 분석을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컷오프라든지 거칠기 파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소프트웨어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측정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컷오프도 막 아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컷오프도 바꾸고 뭐 필터의 종류도 바꾸고 해서 다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기를 세팅해서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터의 종류, 컷오프, 촉진 반경,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런 것들을 전부 개념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런 걸 서로 맞추고 나서 값을 이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럼 평가 길이는 얼마를 쓸 거냐? 뭐 아주 정밀한 제품은 0.08을 써라, 컷오프를. 일반적으로 연상한 건 0.25를 써라. 특별한 얘기 없으면 0.8을 써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학습 목표가 다 달성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점심 먹고 졸려 죽겠는데 참 고생했어요. 표명의 시가 뭐라는 거, 필터가 뭐냐, 뭐 측정기에서 몇 미리 잴 거냐,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네, 또 이해가 안 간다든지. 없어? 질문 없다고 하면 빨리 끝내줄까봐 지금 없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질문이 없다는 건 뭐야? 설명이 완벽했다는 거야? 관심이 없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상세한 거야 뭐 나중에 또 해야 되고, 전체적인 개념은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카페 가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책상 줄 좀 딱 맞춰봐. 근데 책상 줄을 어떻게 맞추냐면, 이 책상 기준으로 맞추면은 나중에 책상끼리 잘 맞아도 평행도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밑에 데이텀이 이 밑에 타일 바닥선이야. 저쪽도 타일 그쪽 바닥선. 여기 요선을 딱 맞추면은 데이텀이 정확하기 때문에 진직도 직각도 평행도가 다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 의자 잘 밀어놓고 가시고 추석 잘 지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실습하러 만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